네, 안녕하세요. 신바람 이박사 지혜입니다. 네, 오늘은요, 창조적으로 생각하기. 창조적으로 생각하기. 이제 중요하죠. 네. 창조의 시대 되겠습니다. 오늘의 내용은요, 이제 유명한 책입니다. 로버트 루트 번 스타인의 쓴 생각의 탄생. 예. 우리 역사상 가장 창의적인 사람들, 과학자든 예술가든 수많은 창의적인 사람들이 생각이 어떻게 탄생이 됐느냐를 쓴 책이죠. 굉장히 유명한 책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요약을 해가지고요, 창조적으로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느냐, 창조적으로 생각하기 위해서 무엇이 중요하냐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네. 오늘날의 교육 시스템은 문학, 수학, 과학, 역사, 음악, 미술 등 과목을 철저하게 분리시켜 학생들에게 가르친다. 수학자들은 오로지 수학 안에서, 작가들은 단어 안에서, 음악가들은 음표 안에서만 생각하도록 강요받고 있다. 이것은 생각하기의 본질을 절반만 이해하고 있는 것이다. 창조적인 사고는 통찰을 서로 주고받는 데 있어 말이나 숫자만큼 중요하다. 통찰이라는 것은 상상의 영역으로 호출된 수많은 감정과 이미지에서 태어나는 것이므로 느낌입니다. 느낌 또한 커리큘럼의 일부가 될 필요가 있다. 느낌. 과목 중에 하나가 느낌이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재밌죠? 누구나 생각을 한다. 그렇지만 누구나 똑같이 잘 생각하는 것은 아니다. 여기 요리의 대가에 견줄 수 있는 사고의 달인이 있다. 그는 여러 가지 정신적 재료들을 가지고 맛을 내고 섞고 조합하는 것에 도통한 사람이다. 우리 역시 생각의 대가가 되고자 한다면 필요한 도구의 용법을 익히고 정신적 요리법을 배우며 실력을 키워나가야 한다. 그러나 이 과정은 우리에게 정신적 요리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생각해 볼 것을 요구한다. 그리고 이 다시 생각하기를 통해 정신적 요리법은 무엇을 생각하는가에서 어떻게 생각하는가로 초점이 옮겨진다. 즉 요리로 따지면 무엇을 요리할 것인가에서 어떻게 요리할 것인가로 초점을 옮겨야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정신적 요리는 마음의 부엌에서 시작된다. 거기서 개념들은 절여지고 졸여지고 살짝 튀겨지기도 하며 때로는 다져지고 구워지고 휘저어져 모양을 갖추게 된다. 마치 요리의 대가들이 어떤 재료는 조금만 뿌리고 어떤 재료는 듬뿍 넣는 등 변화무쌍한 동작으로 우리를 놀라게 하는 것처럼 창조적인 상상의 부엌에서도 예기치 못한 일들이 계속 일어난다. 대단한 아이디어들이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솟아오르고 생각지도 못한 재료들과 섞이기도 한다. 정신적 요리의 대가들은 요리가 어떤 맛인지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해 주지 않는다. 그들은 가상으로 재료를 혼합한 것만 가지고도 어떤 맛이 나올지 직감으로 한다. 직감으로 한다. 직감입니다. 직감. 직감이란 쉽게 설명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동감이 되죠. 직감이라는 게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직관인가 수학인가 직관인가 수학인가 라고 발명가이자 SF 소설가인 아서 클라크는 묻는다. 우리는 진리를 찾아내기 위해 모형을 사용하는가 아니면 진리를 알아낸 다음 이를 설명하기 위해 수학 공식을 가동하는가? 그에 대한 답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당연히 후자죠. 아인슈타인도 이렇게 설명합니다. 직감과 직관, 사고 내부에서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 심상이 먼저 나타난다. 말이나 숫자는 이것의 표현 수단에 불과하다.
이것은 수학이나 형식 논리학이 아인슈타인에게는 부차적인 수단이었음을 말해준다. 기존의 말이나 다른 기호들은 다 2차적인 것들이다. 심상이 먼저 나타나서 내가 그것을 마음대로 부릴 수 있게 된 다음에야 말이나 기호가 필요한 것이다. 그러면서 그는 과학자는 공식으로 사고하지 않는다 라고 말했다. 과학자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논리적으로 생각한다는 일반적인 인식은 과장된 것이다. 창조적으로 생각한다는 것은 첫째, 느낀다는 것이다. 느낀다는 것이다. 이해하려는 욕구는 반드시 감각적이고 정서적인 느낌과 한데 어우러져야 하고 지성과 통합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상상력 넘치는 통찰을 낳을 수 있다. 신경학자 안토니오 다마지오는 갑작스러운 사고나 뇌졸중, 종양으로 정서적 감흥 구조가 총체적으로 바뀐 신경질환자들은 합리적으로 계획을 세우는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아냈다. 의사결정 과정에서 정서적으로 몰입할 수 없기 때문이다. 느낌과 직관은 합리적 사고의 방해물이 아니라 오히려 합리적 사고의 원천이자 기반이다. 다마지오에 있어서 몸과 마음, 감정과 지력은 불가분의 것이다. 모든 학문 분야에서 창조적 사고와 표현은 직관과 감정에서 비롯된다. 처음 경험한 충동이나 영상, 느낌을 말로 나타낼 수 없다. 그러나 결국에 가서 그것들은 말로 표현된다. 시인과 작가들이 이미지와 느낌을 재현하면서 겪게 되는 문제를 과학자들과 예술가들도 경험하게 된다. 내적인 느낌을 다른 사람이 받아들일 수 있는 외적인 언어로 변환해낼 수 있을까 하는 문제가 그것이다. 소설가들은 말할 수 없는 것을 말로써 다룬다. 말은 내적인 느낌을 문자로 꾸밈없이 나타낸 것이면서 동시에 표현을 하는 기호일 뿐 그 느낌의 본질이 아니라는 것이다. 또한 말은 이해를 위한 표현 수단이지 느낌의 구현이 아니다. 아인슈타인은 오직 직감만이 교감을 통하여 통찰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 연구의 성과는 면밀한 의도나 계획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부터 나온다 라고 말했다. 자, 물리학자 막스 플랑크도 다음과 같이 표현했습니다. 과학자에게는 예술적인 상상력이 필요하다. 실로 과학자와 예술가는 친척 관계라고 해도 무방하다. 왜냐하면 그들의 통찰은 느낌과 직관의 영역에서 발생하여 동일한 창조적 경로를 거쳐 의식 속에 출현하기 때문이다. 소위 창조적인 작업을 할 때 과학자나 수학자, 예술가, 작곡가, 작가, 조각가 등 우리가 생각을 위한 도구라고 부르는 공통된 연장을 사용한다. 이 도구들 속에서 정서적 느낌, 시각적 이미지, 몸의 감각, 재현 가능한 패턴, 유추 등이 포함된다. 그리고 상상을 동원하는 모든 사람들은 이 생각 도구를 가지고 얻어낸 주관적인 통찰을 객관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공식적인 언어로 변환하는 방법을 배운다. 이를 통해서 그들의 생각은 다른 사람들의 마음속에 새로운 생각을 불러일으키게 된다. 과학과 예술이 유사하다는 말은 창조와 행위에 관한 한 매우 유효하다. 창조라는 점에서 둘은 매우 비슷하다. 장인의 경지에 이른 창조 행위가 주는 미적 쾌감은 과학 분야에서도 대단히 강력하다.
새로운 사실의 발견, 전진과 도약, 무지의 정복은 이성이 아니라 상상력과 직관이 하는 일이다. 그런데 상상력이나 직관은 예술가나 시인들과도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현실로 이루어지는 꿈과 무언가를 창조할 듯한 꿈은 같은 것이다. 모든 과학은 예술에 닿아 있다. 모든 예술에는 과학적인 측면이 있다. 최악의 과학자는 예술가가 아닌 과학자이며 최악의 예술가는 과학자가 아닌 예술가이다. 이 멋진 표현이죠. 네. 최악의 과학자는 예술가가 아닌 과학자이며 최악의 예술가는 과학자가 아닌 예술가이다. 그러니까 과학과 예술은 굉장히 일치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말입니다. 교육의 시작 단계부터 학생들은 문학, 수학, 과학, 역사, 음악, 미술 등 분리된 과목을 공부한다. 마치 그 과목이라는 것이 본질적으로 별개의 것이고 상호 배타적이기도 한 것처럼 말이다. 요즘 유행하는 교과목 통합이라는 거창한 구호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통합 수업은 드물 뿐 아니라 모든 지식을 망라하고 아우를 수 있는 커리큘럼은 아예 생각조차 되지 않고 있다. 더구나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한 학문과 다른 학문을 엮어줄 수 있는 직관적인 생각 도구는 철저하게 무시되고 있다. 수학자들은 오로지 수식 안에서, 작가들은 단어 안에서, 음악가들은 음표 안에서만 생각해야 하는 것이다. 각 학교와 대학들은 필요한 재료의 절반만을 사용하는 요리법을 고집하고 있다. 생각하기의 본질을 절반만 이해하기 때문에 교사들은 가르치는 방법의 절반만 이해하고 학생들은 배우는 방법의 절반만 이해하게 되는 것이다. 분리된 과목과 공식 언어 체계에서만 기반을 둔 현행 교육이야말로 창조적 사고 과정이라는 대단히 중요한 부분을 빠뜨리고 있는 주범이다. 교사들은 학생들에게 수학적이고 통사적인 논리를 가르치면서도 느낌과 직관의 초논리는 무시한다. 우리는 말과 숫자를 통해 배우고 평가받아 왔으며 또 그것을 통해 사고하는 것을 불변의 전제로 받아들인다. 그렇지만 학교 교육에 대한 이런 잘못된 생각이 더 이상 커져서는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창조적 사고라는 직관적인 방언을 이해하고 설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 방언은 서로 통찰을 주고받는 데 있어 말이나 숫자만큼 중요하다. 본래 통찰이라는 것은 상상의 영역으로 호출되는 수많은 감정과 이미지 속에서 태어나는 게 아니던가. 따라서 느낌도 반드시 커리큘럼의 일부가 되어야 한다. 학생들은 몸으로 느껴지는 것에 대해 어떻게 주목하고 그 느낌을 발전시키며 사용해야 하는지 반드시 배워야 한다. 느낌입니다. 느낌. 느낌이 커리큘럼의 일부가 반드시 되어야 한다. 다행히 의학을 비롯한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학문적 사고의 기반으로 직관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기 시작했다. 우리가 창조적 상상력의 기반이 되는 느낌과 감정과 직관의 사용법을 배워야 하는 것은 절대적인 명령과 같다. 이것이 정신적 요리 혹 교육의 요체이기 때문이다. 정신적 요리. 이걸 교육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거의 요체가 바로 느낌, 감정, 직관의 사용법을 배우는 것이다. 이게 정신적 요리법을 배우는 것이다. 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요 관련해서 또 우리 또 스티브 잡스 형님도 굉장히 강조를 했죠. 그 대학 연설에서도 나의 직관을 믿어라. 당신의 직관을 믿어라. 그 다음에 나의 직관을 따라가라. 절대 그 남의 생각이나 이념이나 관념이나 사상 이런 거 절대 나를 맡기지 마라. 오로지 나의 직관을 믿고 그 직관을 따라
살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역시 그 창조의 아이콘다운 직관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네, 오늘은 창조적으로 생각하기 핵심은 직관, 느낌이었습니다. 직관, 느낌에 굉장히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신경을 쓰고 느껴보려고 그 다음에 내 직감이 느껴보려고 내 직감을 알아차려 보려고 노력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우라차차 화이팅! 손바람 이 박사였습니다.